네, 정말 오랜만에 지수가 통통한 양봉을 보여줘가지고 이제 여기서 안심을 하냐 그렇다고 이제 이 고민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믿고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떤 것일까요? 오늘 뉴페이스 우리 새로운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늘 대기실에서만 왔다 갔다 됐다가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됐습니다. 늘 이렇게 스마일 하면서 시장을 바라봐주고 계시는데요. 진짜 어떤 섹터를 봐야 스마일 웃을 수가 있는 것일까? 이게 가장 고민이 되거든요. 오늘 챙겨와 주신 섹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반도체 유리기판 상용화 멀지 않았다. 사실 유리기판에게는 뭐랄까요? 별명이 있었어요. 네. 테마성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사실 유리기판이 지금 당장 적용되기에는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리기판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 유리기판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랬죠. 유리기판의 가장 큰 단점이 깨진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멍을 뚫기가 너무나 어렵다. 우리가 비아울이라고 하는데 어렵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이 너무나 매끈해서 거기다 동박을 증착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에서 인정이 되고 기술력이 돼서 상용화되려면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2024 국제 PCB 전시회 송도에서 하는 걸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유리기판이 바로 눈앞에 있더라고요. 오, 그래요? 예. 거기에 이번에 참가한 업체를 살펴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는 우리가 규모의 업체들이 참가를 했는데 필옵틱스, 심텍이라든지 삼성전기, 프로텍, LG이노텍, 대덕전자, YMT, 이오테크닉스, 제노셈, 태성, 펜트론, 해성DS 여러분들이 다들 들어보면 아시는 이런 업체들이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업체들이 참가를 했을 때 가장 느낀 게 뭐냐면은요. 네. 다들 유리기판을 화두로 전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벽하게 유리기판에다 회로 구성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그 어렵다는 비아홀도 다 레이저로 다 뚫거나 아니면은 그 위에 증착하는 것 미끄러워서 어렵다는 것도 다 어느 정도 하고 있거든요. 이걸 보면은 이제 유리기판은 이슈나 테마가 아니라 바로 시장에서 들어설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유리기판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상용화 되려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거는 일단 장비일 거예요. 그래서 장비 쪽이 먼저 움직인 다음에 그다음에 소재 쪽이 움직이는데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유리 가공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강국이거든요. 네. 그 얇은 유리 그리고 폴더블 플렉시블 유리 이런 것들을 가공하고 절단하고 구멍 뚫는 거 이런 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리기판이 상용화됐을 때 유리의 절단과 커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연 비아울을 우리가 원하는 비아울을 뚫을 수 있으면서 회로를 증착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가서 보고선 야 이게 어느 정도 해결이 다 됐구나. 시장이라는 게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구나. 만약에 이렇다면은 최근에 AI라든지 이런 고밀도 회로가 필요할 때 유리기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야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빨리 다가오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보는데 여기에서 참석한 업체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참석한 업체를 살펴보면은 먼저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했던 필옵틱스 하고요. 필옵틱스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필옵틱스의 유리기판의 형태를 먼저 한번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은 유리기판들이 최근 들어서 구멍 뚫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었는데 이 왼쪽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전자현명으로 본 구멍입니다. 저희 유리기판에다 저렇게 동그란 구멍을 뚫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위에 보면은 유리기판에다가 저렇게 베이스로 해가지고서 유리기판에 비하홀을 다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왼쪽을 보면은 저게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유리기판을 벌써 형성할 수 있는 기술이 다들 마련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에 보시면은 삼성전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유리기판 관련 제품들 보면은 유리기판 제조시 문제점이 유리기판의 크랙 문제, 그다음에 TGV 가공 난이도 문제, 회로 증착 시 동박 박리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었는데 이것들을 상당 부분 벌써 해결했다라는 거에 제가 이번에 전시회를 다녀온 참관 느낌이거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를 전시를 했고요. 심텍도 마찬가지로 글래스 서브스트레이트를 전시를 했고요. 물론 대덕전자나 그다음에 LG 이노텍은 아직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뒤에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레이저로 벌써 TGV 제 구멍을 벌써 다 뚫어서 가공 제품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증착이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이러한 증착 문제들도 빠르게 지금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에칭을 해서 흠집을 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동판 에칭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이 필요 없고 무에칭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소재 기술들도 그날 전시가 됐어요. 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어렵다고 느껴졌던 부분이 다 해결이 다 된 겁니다. 이렇다면은 이제는 신뢰성만 키우면 되는데 신뢰성은 이전에도 많이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런 제조 공정상의 문제만 없다면은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정말로 많이 들었어요. 이제는 유리기판이 대세고요. 시슈나 테마가 아니라 벌써 우리 피부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를 이번 전시회 가서 정말로 크게 느꼈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생생한 또 현장을 전달해 주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 관련한 뉴스가 하루에 하나씩은 꼭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계속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인지 하이라이트 종목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장 마감 30초 전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서 그랬을까요? 일단 코스닥 쪽에서요 변동이 엄청났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도 변동이 좀 있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플러스권 쪽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대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도 2%대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네요.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시장이 참 재미나네요. 오늘이 맞다, 내마녀의 날이었지라는 것을 실감하게 했었던 동시호가 구간에서의 흔들거림도 확실히 확인이 됐었습니다. 일단 코스피 종합지수 보시는 대로 53포인트가량 올라서면서 갑자기 종가상에서의 플러스가 또 나오게 되면서 일중 고점 라인에서 종가까지 형성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낙폭이 과대했었던 쪽에서 서로 뉴스가 나오면서 일부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쭉 가는 쪽에서의 섹터 잡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하단부에서 다시 또 기술적 반등을 오늘 때를 만나서 올랐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제 고민은 연속 수급에 있어서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시장은 이렇게 상방적으로 그려봐도 괜찮을 것인지 종가부터 자세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일중 보여주시죠. 지금 보시는 대로 장중 고점 라인에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좀 밀어냄이 있었다가요. 확 올렸습니다. 2,567.57포인트에서 거래 마친 모습 확인이 되면서요. 다시 지난주 9월 6일 날 밀어냈었던 자리까지는 올라왔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코스닥에서도 사실 동시호가 구간에서 굉장히 흔들림이 있었는데요. 73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3.15% 강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2%까지 빼 내려가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구간 그래도 견조하게 종가 지켜내면서 731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수급 특징을 한번 볼게요.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모두 순매수로 거래를 마쳤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사실 동시호가 구간에서 갑자기 올라세웠다라는 점이 외국인의 힘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동시호가 구간 이후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차트이기 때문에 혼동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외국인은 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점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장 막판 동시호가 구간에서 완전히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줄곧 해서 외국인은 순매수 포지션 맞았는데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면서 2천억 원 넘게 지금 사자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에 있어서도 오늘 견조하게 순매수 기조 꾸준히 유입이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시총 상위주 보면서요. 전반적인 흐름 살펴볼게요. 일단 코스피 시장 보시는 대로 오늘 사실상 어디서 주름 잡았는가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요. 삼성전자는 2.16% 올라섭니다. 그래도 동시호가 구간에서 그 전까지 한 66,000원 구간에서 머물다가요. 66,300원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7.38% 올라서면서 외국인 기관 모두 동시에 들어왔다라는 점 전해드릴게요. LG에너지솔루션이 동시호가 구간에서 완전히 뛰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거의 40만 원 선에서 왔다 갔다의 움직임이었는데 41만 4천 원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단들이 확실히 뛰었죠. 이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 선 어제 터치 후 97만 1천 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종가 좋았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10만 원이 넘었었다가 오늘 99,100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전반적으로 포스코홀딩스도 4%대 강세 시현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31만 9천 원을 오늘 고가로 만들고 31만 6천 원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오전이 조금 더 좋긴 했죠. 오늘 2.34% 상승하고요. 에코프로도 3.35% 상승 마감했습니다. HLB도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내줬다가 종가는 살짝 밀렸지만 88,200원 1.5% 상승 권역에서 나타납니다. 엔캠도 6% 가깝게 상승 마감하면서 지금 시총 상위단에서는 클래시스를 제외하고 16위까지는 일제히 플러스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고 나서 일단 방향에 있어서는 어떻게 전망해야 할지 시장에 있어서에 대한 전망 우리 박영호 위원님 오늘 의미가 있다라고 보십니까? 오늘 사실 내마녀의 동시에 마감일인데 우리가 네. 이제 쿼드러플 리칭데이라고 하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우리 메이저 세력들, 우리가 세력이라고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라고 살펴봤는데 거의 이제 박스권 수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올라온 이후에 그러니까 상승보다는 약간 하락 쪽에 가까운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보합 정도로 될 거다. 근데 어제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약세를 좀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오늘 크게 반등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다 메꾸겠다는데 예상보다도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선물 옵션이 많이 올랐는데 네. 아마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결과다라고 보고요. 제가 최근 들에 메이저들의 머니플로우를 계속 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머니플로우가 이전에는 하락 쪽에서 최근 들어서 상승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시장이 그동안 매도 포지션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최근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눈에 띄고 있다라는 점이라서 저는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수적이라는 것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공격 포지션을 취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해도 되는 그렇죠. 구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1차적으로 이 메이저 포지션들이 그러니까 머니플로우가 그동안 매도했었거든요. 네. 매도해서 지금 매수로 조금 전환되고 있는 구간이 제가 이번에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최근 들어서 하락폭도 크고 이랬을 때 과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조금 더 포지션을 줄일 거냐라는 걸 보면은 네. 아니다. 포지션을 줄이는 것보다도 최근에는 포지션을 저점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라는 포지션이니까 우리도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다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좀 불안전한 시장이니까 구태여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시장을 도망 다니지 말고 점진적으로 우리 시장을 보면서 조금씩 매수하면서 추세를 확인해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 저는 하락보다도 반등을 기대하는 포지션 이쪽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등 쪽 포지션 저희 열어놓고 흐름은 볼게요. 오늘 달러원, 달러엔도 조금 약세권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장인지 저희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그럼 유리기판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더 힘을 내줄지 궁금합니다. 하이라이트 종목은 뭘까요? 유리기판 중에서 사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디냐면 비아우를 뚫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유리기판 매끄러운 데다가 동팍을 적층하는 이 기술이 가장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우리 업체들이 너무나 많은 기술을 습득했기 때문에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우리가 플렉시블 폴더블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충격을 줘서 잘 안 깨지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건 구멍을 제대로 뚫느냐 아니면 그 다음에는 증착을 제대로 하느냐인데 이게 이번에 가서는 야 이거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벌떡 들었거든요. 그걸 보여준 데가 바로 어디냐면 필 옵틱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필옵틱스 사실 이게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전시회를 갔다 오고 나서 원래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연을 못 했지만은 수요일 날 갔다 왔었으면은 아마 목요일 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쉽게도 어제하고 좀 올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레이저로 TGV 가공 기술을 완벽하게 지금 구현을 했다는 것. 물론 레이저를 그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프로텍이라든지 이런 쪽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전시회를 갔을 때 이오테크닉스나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숨기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유리기판에 대해서 이 비아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전시를 안 해놨더라고요. 근데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원 부스를 모든 거를 다 그냥 글라스 유리기판으로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자신 있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벌써 그 쇼트사인가요? 쇼트사에다가 공급을 하는 계약까지 체결을 했더라고요. 자, 이렇다면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글라스 기판이, 유리기판이 다가올 텐데 가장 먼저 움직일 게 장비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필옵틱스, 뭐 오늘 어제 반등을 해주고 오늘 소폭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거는 관심권에다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1차적으로 반등을 한다면은 뭐 아주 급하게 반등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추세적인 반등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 회사에 탄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요. 이전 고점 부근에 25,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5,000원 정도 설정을 해 드립니다. 한 종목이 더 있어요. 그죠? 아, 근데 우리 위원님 탐방 예정 종목들이 다 좋네요. 예. 갔다 오시면 어떤 예. 또 기업을 탐방하실 예정이세요? 예, 그래서 이 회사도 이번에 가서 아주 굉장히 감동 있게 봤다. 부스를. 네. 아니면은 이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YMT라는 회사인데 실적이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이 회사가 무언가 일을 꾸미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갔다 오신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시회에서 이제 만나본 거예요. 전시회에서 만나보고 네. 제가 탐방은 제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네. 탐방을 갔다 오면 정확한 포지션을 알려드리겠지만은 네. 일단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유리기판의 가장 난이도가 문제가 됐었던 게 증착이었었거든요. 동박 증착이었었는데 이 회사가 애칭을 하지 않고서 증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고 다 가봤더니 이 회사한테 내가 한번 무언가 충분히 우리가 접근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YMT라는 회사 일단 관심을 포함시키고요. 네. 제가 나중에 정보가 확인되면 추가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예. 이렇게 탐방 소식도 잘 전해주시고 또 종목에 대한 뷰도 바로바로 우리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